야, 냄새나는 노인네야 1등석 탈도는 있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강승무원, 뭐해? VIP님 화나셨잖아. 모두가 외면할 때 주인공 혜주가 한 회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서며 말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가장 귀한 승객은 규정을 어기며 갑질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떨고 계신 이 어르신입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재벌 회장의 기막힌 자맹 수사.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눈물 섞인 반전 사연. 구독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비행기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와 같은 좌석 등급은 돈으로 나누지만 사람의 등급은 마음의 품격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진수 회장 72살. 대한민국 5대 항공사 중 하나인 한국항공의 대주주입니다. 그의 손끝 하나에 수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강했던 이 남자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안입니다. 3년 전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이었죠.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에게 그녀는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외아들 한민재 단 한 사람뿐입니다. 35살 경영학 박사, 회사 상무이사. 아버지가 쌓아올린 제국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혜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강혜주. 29살 국제선 승무원. 바로 자신이 소유한 항공사의 직원입니다. 아버지, 혜주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면. 아직은 아니다. 진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구나.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 단정한 모습. 하지만 사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혜주 29세. 부산 출신. 지방사립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부친 사망, 홀아버지 슬아. 현재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2억 3천만 원 추정.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으니까요. 재벌 아들을 노린 건가? 아닙니다. 진수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진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첫 번째 아내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민재를 부탁해요. 두 번째 아내도 사랑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홀로 앉아있던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남는 건 가문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을 지킬 사람은 민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재가 데려오려는 여자가 과연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수에게 2억이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위기 앞에서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진 속의 미소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재벌가 며느리라는 자리를 향한 계산된 표정일까요? 사람은 위기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지. 진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겠죠.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1등석. 같은 목적지로 가지만 그들이 앉은 자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돈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진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번 주 LA행 항공편 중에 강혜주 승무원이 근무하는 편이 있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확인합니다. 3일 후 K22편에 강혜주 승무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출발 오후 2시, LA 도착 현지 시각 오전 10시. 비행 시간 11시간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 54D석으로 예약해. 54D요? 회장님, 그건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입니다. 화장실 바로 앞이고. 알아. 그래서 예약하는 거야.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한진수 회장을 보좌해온 그는 압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그리고 내 신분은 절대 누구도 모르게. 탑승자 명단에도 가명으로 올려. 알겠습니다. 짐은 낡은 배낭 하나, 옷은 등산복으로 준비해. 최대한 초라하게.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진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옳은 선택도 있었고 틀린 선택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은 걸까? 아니면 아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못된 아버지일 뿐일까?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11시간. 3만 피트 상공,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 그곳에서 그는 강혜주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것입니다. 재벌 회장의 예비 며느리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승무원으로서 돈 많은 VIP가 아닌 초라한 노인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을. 그리고 그 11시간 비행이 끝났을 때 그는 결정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과연 우리 가문을 지킬 사람인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봅니다. 새 살배기 민재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그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일 후 인천국제공항. 한진수 회장의 기막힌 자맹이 시작됩니다. 인천국제공항 3터미널 오후 1시. LA행 K22편 탑승 게이트 앞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1등석,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먼저 탑승합니다.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 노트북 가방을 맨 외국인 사업가들. 그들의 발걸음은 여유롭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죠. 일반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줄 뒤편에 섭니다. 낡은 등산복, 색이 바랜 배낭, 때 묻은 운동화. 바로 한진수 회장입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서보는 이코노미석 탑승줄. 주변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립니다. 저 어르신 LA는 왜 가시나? 등산복 입고 장거리 비행이라니. 진수는 그 시선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은 한진수 회장이 아닙니다. 그저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탑승권을 확인하는 직원이 그의 티켓을 스캔합니다. 54D석이시네요. 어르신, 좌석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혹시 변경 가능하신지 확인해 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진수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그럼 불편하시면 승무원분께 말씀하세요. 기내로 들어섭니다. 비즈니스석을 지나갑니다. 넓은 좌석, 푹신한 쿠션, 개인 모니터. 직원들이 샴페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봅니다. 자신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직접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이코노미석으로 들어섭니다. 좌석이 확 좁아집니다. 통로도 좁고 사람 냄새도 진합니다. 짐칸에 가방을 우겨 넣는 승객들, 아이를 달래는 엄마, 시끄럽게 떠드는 단체 관광객들. 진수는 통로를 따라 뒤로 걸어갑니다. 54D석. 이코노미석 맨 마지막 줄, 화장실 바로 앞입니다. 좌석에 앉습니다. 무릎이 앞 좌석에 닿습니다. 팔걸이는 옆 승객과 공유해야 하는 좁은 공간. 천장은 낮고 머리 위 짐칸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습니다. 면세점 쇼핑백 5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 좁네.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진수는 몸을 최대한 창가 쪽으로 붙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불평합니다. 화장실 앞이라 냄새 나겠네. 재수 없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로고가 선명합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이런 모습이구나. 가슴 한편이 쓰립니다. 그때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지나갑니다. 짐을 정리하고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승객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그중 한 명이 강혜주입니다. 그녀는 이코노미석 뒤편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 짐 올려드릴게요. 안전벨트는 이렇게 매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밝지만 자세히 보면 눈가에 피로가 어려 있습니다. 혜주가 맨 뒷줄로 다가옵니다. 좌석 하나하나 확인하며 지나갑니다.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젊은 남성에게 말합니다. 고객님, 비상구 좌석이라 다리는 편하시지만 이륙할 때까지 짐은 위에 올려주셔야 해요. 화장실 앞 좌석에 앉은 아이 동반 가족에게도 다가갑니다. 아기 기저귀 가리대는 화장실 안에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진수가 앉은 54D석 앞에 섭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노인. 혜주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이 좌석에 연세 드신 분이.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54D석은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자리입니다. 등받이가 제대로 젖혀지지 않고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가 비행 11시간 내내 들립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자리인데 저 어르신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혜주는 부드럽게 말을 겁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세요? 진수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혜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잇습니다. 좌석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빈자리 있으면 이동 도와드릴게요. 확인해 볼게요. 진수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혜주는 다른 승무원에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습니다. 만석이야. 옮길 자리 없어. 혜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오늘 만석이라 자리 이동이 어려우시대요. 진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담요 두껍게 챙겨드리고 귀마개도 가져다 드릴게요. 화장실 문소리 때문에 주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녀는 갤리로 가서 담요와 귀마개, 그리고 목쿠션을 가져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편하실 거예요. 진수는 그 물건들을 받습니다. 혜주의 손이 따뜻합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더 챙깁니다. 좌석 앞 포켓에 생수병 하나를 꽂아줍니다. 화장실 가까우시니까 물 드실 때 편하시라고요. 11시간 긴 여정이니까 수분 섭취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환한 미소.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혜주가 앞쪽으로 사라집니다. 진수는 손안의 담요를 봅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좌석 포켓에 꽂힌 생수병을 봅니다. 다른 승객들한테도 이렇게 하나?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봅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혜주는 다시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번엔 창가 쪽 노부부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안전벨트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조금 느슨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 아이 동반 가족에게도 다가갑니다. 아기 이유식 데워드릴까요? 갤리에 전자레인지 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 이 아이는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혜주는 특정 승객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약자, 아이 동반 승객, 불편한 좌석에 앉은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습니다.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K22편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떠오릅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작아집니다. 진수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땅. 자신이 일군 회사 키운 아들 그리고 이제 시험하려는 한 여자. 11시간,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알 수 있을까?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금 본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직업적인 의무일 뿐인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창밖은 새하얗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떠오릅니다. 병상에 누워 그의 손을 꼭 잡던 그 손. 당신 민재 잘 부탁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줘요. 두 번째 아내도 떠오릅니다. 민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던 그 따뜻한 미소. 여보, 민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키운 게 아니어도 자랑스러워요. 그녀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좋은 사람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자리는 수많은 시선, 비난,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혜주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벨트 사인이 꺼집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향합니다. 진수의 바로 옆에서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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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 쾅. 11시간 동안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혜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소음이 심하시죠? 이거 얼굴 좀 닦으시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물수건을 건넵니다. 진수는 받아서 얼굴을 닦습니다. 혜주는 그가 다 닦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용한 물수건을 받아가며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기내식 나와요. 좌석이 좁아서 테이블 내리시기 불편하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환한 미소. 진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미소가 진심일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11시간은 깁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은 가면을 벗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날 때, 그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진수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3만 피트 상공. 구름 위의 세상. 여기선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이륙 2시간 후.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집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진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쿵, 쿵, 쿵. 귀마개를 껴도 들립니다.
그때 기내 앞쪽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비즈니스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봅니다. 커튼 너머로 보이는 비즈니스석. 그곳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 사무장, 이 와인 좋은데? 역시 당신이 추천해주는 건 다르네.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거만하고 취기가 올라 있습니다. 박민정 사무장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프랑스산 샤토 마고 2015년산입니다. 저희 항공사 최고급 와인이죠. 그래. 한 병 더 따라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진수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강 대표. 아마도 VIP 고객이겠죠. 자신의 회사에는 수백 명의 VIP 고객이 있습니다.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진수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입니다. 저게 내가 만든 차별인가?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비즈니스석부터입니다. 박 사무장이 직접 카트를 밀며 서빙합니다. 고객님, 오늘 메인 메뉴는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터 파스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줘. 배고프니까.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 사무장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30분 후 이코노미석 차례입니다. 해주를 포함한 3명의 승무원이 카트를 밉니다. 좁은 통로에서 카트가 부딪힙니다. 승객들이 불평합니다. 야, 조심해요. 내 팔에 부딪혔잖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주는 계속 사과합니다. 카트가 진수 앞에 섭니다. 어르신, 치킨이랑 비프 중에 어떤 거 드시겠어요? 치킨. 주세요. 죄송합니다. 치킨은 다 나갔어요. 비프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비프로 주세요. 해주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뒷좌석은 항상 선택지가 적어서. 괜찮아요. 해주는 비프 기내식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줍니다. 좁은 테이블,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하지만 냄새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진수는 포크를 듭니다.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질깁니다. 맛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기내식인가? 비즈니스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박 사무장, 이 스테이크 정말 부드럽네. 역시 비즈니스석은 달라. 감사합니다, 고객님. 최고급 와규만 사용합니다. 진수는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쓰려서입니다. 해주가 다시 나타납니다. 어르신, 식사 괜찮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해주는 그의 표정을 읽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기내식. 해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시죠? 죄송해요. 이코노미석 기내식이 좀. 그녀는 말끝을 흐립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음식을 직원이 비난할 순 없으니까요. 물이라도 더 드릴까요? 아니면 과일이라도.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 해주는 물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비스킷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제 거지만 드실래요? 좀 맛있어요. 진수는 그 비스킷을 봅니다. 승무원 개인 소지품입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간식을 해주는 승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드세요. 어르신, 11시간 동안 배고프시면 안 되잖아요.
혜주는 비스킷을 테이블에 살짝 놓고 갑니다. 진수는 그 비스킷을 손에 듭니다. 작고 따뜻합니다. 혜주의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달콤합니다. 기내식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거지? 진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듭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때 비즈니스석에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박 사무장. 이 샴페인 미지근한데? 다시 가져와. 강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짜증이 가득합니다. 박 사무장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차갑게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차갑게가 아니라 얼음장같이. 알아들어? 네. 바로요. 박 사무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수는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20년 차 베테랑 사무장이 한 승객의 짜증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석 승객들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VIP인가 봐. 돈 많으면 저래도 되나. 우리도 돈 냈는데 대우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진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이런 건가?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시스템. VIP에겐 무한한 친절을. 일반 승객에겐 최소한의 서비스를. 그게 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경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아보니 이건 차별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 같은 하늘을 날지만 대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혜주가 다시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번엔 휴지통을 들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식판 치워드릴게요. 물 더 주세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습니다. 하지만 이마엔 땀이 맺혀 있습니다. 11시간 장거리 비행. 그녀는 단 한 번도 앉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서서 걷고 날라야 합니다. 200명 넘는 승객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진수는 혜주를 봅니다. 그리고 박 사무장을 봅니다. 같은 승무원이지만 한 명은 비즈니스석에서 VIP만 챙기고 한 명은 이코노미석에서 200명을 상대합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 진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내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화를 보거나 잠드는 승객들. 진수는 창밖을 봅니다. 태평양 상공. 아래는 끝없는 바다입니다. 여기선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추락하면 모두가 함께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잊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았다고 1등석에 앉았다고 자신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나도 그랬구나. 진수는 쓰게 웃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수많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코노미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항상 1등석, 비즈니스석, 특실, VIP 라운지.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진짜 세상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 화장실 소음, 좁은 좌석, 차가운 기내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는 승무원 한 명. 진수는 혜주를 다시 봅니다. 그녀는 지금 한 아이에게 색칠 공부 책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면 착한 아이 스티커 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혜주도 따라 웃습니다. 진수는 그 미소를 봅니다. 저 미소는 진짜일까?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11시간의 비행이 끝나기 전에 진짜 시험이 올 것입니다. 비행 5시간 차. 기내는 깊은 밤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진수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합니다. 화장실 문 소리, 지나가는 발소리, 그리고 옆자리 승객의 코 고는 소리. 11시간 비행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LA까지 6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진수는 몸을 뒤척입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는 저리고 목은 뻐근합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 텐데 72세의 몸으로 이 좁은 좌석에 5시간을 앉아 있으니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하하, 박 사무장, 이 위스키 진짜 좋은데? 강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18년산 스카치입니다. 박 사무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합니다. 좋아, 한 잔 더. 오늘 LA 가서 큰 계약 성사시킬 건데 미리 축배 들어야지.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또다시 웃음소리. 진수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비행 중 과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30분 후, 강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진수의 바로 옆 이코노미석 화장실입니다. 비즈니스석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사용 중인 모양입니다. 강 대표가 통로를 지나갑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의 어깨가 잠든 승객의 머리를 스칩니다. 아야! 승객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웃듯 중얼거립니다. 즉, 이코노미석은 진짜 좁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힙니다. 진수의 좌석이 덜컥 흔들립니다. 5분 후 문이 다시 열립니다. 강 대표가 나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진수의 배낭에 걸립니다. 배낭은 규정대로 좌석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넘어질 뻔합니다. 아! 그는 간신히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내려다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야, 아저씨. 진수는 눈을 뜹니다. 강 대표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배낭 왜 여기 놔둬? 내가 넘어질 뻔했잖아. 진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좌석 아래 두었는데. 규정? 야, 내가 넘어질 뻔했다니까? 사과해.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눈을 뜹니다. 진수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등산복에 배낭이라니 너 여기 탈 돈이나 있어? 강 대표가 진수를 훑어봅니다. 낡은 등산복 때 묻은 운동화. 그의 눈에 비친 진수는 그저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LA는 무슨 LA를 가? 냄새도 나는데 너 같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 진수의 주먹이 떨립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 자신은 한진수 회장이 아닙니다. 그저 이코노미석에 앉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들 눈치만 봅니다. 저 사람 비즈니스석 손님이야. 건드리면 안 돼.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진수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인가?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세상.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혜주입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섭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강 대표가 혜주를 봅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합니다. 아, 승무원? 잘 됐네. 저 노인네 좀 어떻게 해줘. 배낭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혜주는 진수를 봅니다. 배낭은 규정대로 좌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해주는 강 대표를 봅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고객님, 어르신 배낭은 규정에 맞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강 대표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뭐? 지금 내가 트집 잡는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야, 너 이름이 뭐야? 나중에 본사에 항의할 거니까. 강 대표가 해주의 명찰을 보려 합니다. 해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박 사무장이 나타납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 대표가 박 사무장을 봅니다. 아, 박 사무장. 잘 됐어. 저 승무원이 나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데? 박 사무장이 해주를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강 대표에게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사무장은 해주를 뒤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고객님께 불편을 드렸으니 사과 좀 하시죠. 진수는 박 사무장을 봅니다. 20년 차 베테랑.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누구 편입니까? 박 사무장은 다시 말합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어르신, 빨리요. VIP 고객님이 화나셨잖아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슬픔 때문입니다. 강 대표가 만족한 듯 웃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 다음부턴 조심해. 그는 비틀거리며 비즈니스석으로 돌아갑니다. 박 사무장도 그를 따라갑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디저트를 서비스로.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이코노미석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승객들은 슬그머니 눈을 감습니다. 없던 일로 하려는 겁니다. 진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해주가 다가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해주는 물컵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배낭도 규정대로 두셨고,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진수는 해주를 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해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 박 사무장에게 밀려난 것, 그 모든 게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해주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해주가 놀라 눈을 듭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뭘. 아니야. 자네가 나서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주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LA까지 6시간 남았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 사람 다시 오면 제가 막을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주가 자리를 뜹니다. 진수는 창밖을 봅니다. 태평양 상공.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봅니다. 강혜주라는 이름의 빛을. 비행 8시간 차. LA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기내는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은 마지막 수면을 취합니다. 진수는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들지 못합니다. 아까 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강 대표의 모욕적인 말, 박 사무장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해주의 눈물. 내가 만든 회사가 이런 곳이었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서 또 소란이 들립니다. 강 대표가 다시 일어섭니다.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진수는 몸을 움츠립니다. 또 오는구나. 강 대표가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 비틀거립니다. 승객의 팔을 스치고 좌석 등받이를 잡으며 걷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습니다. 사용 중입니다. 강 대표가 문을 두드립니다. 야, 빨리 안 나와?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강 대표가 짜증을 냅니다. 아, 진짜. 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비즈니스석 화장실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딥니다. 진수의 배낭. 아까 그 배낭에 또 걸립니다. 이번엔 완전히 넘어집니다. 쿵. 바닥에 쓰러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주변 승객들이 깜짝 놀라 깹니다. 강 대표가 일어섭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XX야. 강 대표가 진수의 멱살을 잡습니다. 72세 노인을 좌석에서 끌어냅니다. 진수의 몸이 공중에 뜹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배낭 치우라고. 진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쿵. 진수는 좁은 통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허리를 부여잡습니다. 아픕니다. 주변 승객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꺼냅니다. 촬영을 시작합니다. 강 대표가 진수 위로 다가섭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진수는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72세의 몸은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회사 VIP야. 강 대표가 진수의 어깨를 짓밟습니다. 너 같은 거지는 여기 타면 안 돼. 당장 무릎 꿇어.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서러움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72년을 살아온 세상인가. 그때 누군가 달려옵니다. 혜주입니다. 그녀는 갤리에서 뛰어옵니다. 강 대표와 진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팔을 활짝 벌립니다. 안 됩니다. 강 대표가 혜주를 밀칩니다. 야, 비켜. 혜주는 비틀거리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섭니다. 박 사무장이 달려옵니다. 강 승무원,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주는 박 사무장을 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사무장님, 이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빨리 비켜. VIP 고객님이. 사무장님. 혜주가 박 사무장의 말을 자릅니다. 기내가 숨을 죽입니다. 혜주는 천천히 말합니다. 이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고객님이 화나셨다고. 배낭은 규정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건 저 승객입니다. 박 사무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강혜주 승무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혜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 대표가 비웃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 잘리고 싶냐? 혜주는 강 대표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에서 가장 귀한 승객은 돈을 많이 낸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모든 승객이 혜주를 봅니다. 혜주는 말을 잇습니다. 지금 바닥에 쓰러져 계신 이 어르신이 이 비행기에서 가장 귀한 승객입니다. 왜냐하면 혜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분은 누구도 때리지 않았고 누구도 모욕하지 않았으니까요. 강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XX가 지금 그가 혜주를 밀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승객이 나섭니다. 젊은 남성입니다. 하지 마세요.
또 한 명이 일어섭니다. 중년 여성입니다. 승무원 말이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나둘 승객들이 일어섭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노인분한테 폭력을 쓰다니. 경찰 신고해야 해요. 강 대표가 당황합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박 사무장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혜주는 진수에게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부축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진수는 혜주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혜주의 손은 따뜻합니다. 진수는 혜주를 봅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혜주의 손을 꼭 잡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구나. 박 사무장이 강 대표를 비즈니스석으로 데려갑니다. 고객님, 일단 자리로 가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 대표가 뒤돌아서며 혜주를 노려봅니다. 야, 너 기억해. 내가 그냥 안 넘어가. 혜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수를 좌석까지 부축해 앉힙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칩니다. 작은 박수지만 따뜻합니다. 혜주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승객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무원님. 용기 내주셔서. 혜주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구나. 혜주가 진수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고맙네. 혜주는 환하게 웃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 계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 하나 있어. 그럼 LA 도착하시면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오늘 일 말씀드리고요. 진수는 쓰게 웃습니다. 그래야겠네. 혜주는 다시 일어섭니다. 제가 착륙할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저 사람 다시 오면 안 되니까. 진수는 혜주의 뒷모습을 봅니다. 작은 체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그 어떤 거인보다 큽니다. 민재야, 내가 옳았구나.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을 지킬 사람이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LA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1시간의 긴 여정. 그 끝이 보입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흐릅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LA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갑니다. 창밖으로 LA의 풍경이 보입니다. 새벽 햇살이 도시를 비춥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납니다. 짐을 챙기고 안전벨트를 맵니다. 하지만 기내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몇 시간 전 그 사건 때문입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72년을 살며 수없이 본 풍경.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나?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습니다. 덜컹. 기체가 흔들립니다.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도착 게이트로 향합니다. 벨트 사인이 꺼집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짐칸을 열고 캐리어를 꺼냅니다. 진수도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11시간을 좁은 좌석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혜주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짐 내려드릴게요. 진수의 낡은 배낭을 조심스럽게 내려줍니다. LA에서 어디로 가세요? 진수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냥 볼일 좀 보고 갈 거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늘 정말 힘드셨죠? 혜주의 눈빛이 걱정스럽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덕분에 좋은 걸 배웠어. 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혜주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수는 혜주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혜주는 환하게 웃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좋은 여행 되세요.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를 빠져나갑니다. 진수도 통로로 향합니다. 비즈니스석을 지나갑니다. 강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강 대표가 고개를 돌립니다. 진수는 그를 지나칩니다.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폭력의 대가를. LA 국제공항 입국장. 진수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엽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수는 차에 탑승합니다. 등산복을 벗습니다. 비서실장이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다시 한진수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입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박민정 사무장, 강태윤, 그리고 강혜주 승무원. 3일 후 서울 본사 회장실로 소환해.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입니다. 회장님, 강혜주 승무원도요? 그래. 하지만 그 승무원은 내 말대로 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합니다. 진수는 창밖을 봅니다. LA의 아침. 분주한 사람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3일 후 서울. 한국항공 본사 25층. 박민정 사무장이 복도를 걷습니다. 손에 든 소환장.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답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박 사무장은 불안합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 거지? 혹시 강 대표가 항의했나?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VIP 고객을 최우선으로. 회장실 앞. 비서가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 사무장이 문을 엽니다. 넓은 회장실. 중후한 원목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 한진수 회장입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카리스마가 흐릅니다. 박 사무장은 90도로 인사합니다. 박민정 사무장 뵙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앉게. 박 사무장이 의자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진수는 서류를 봅니다. 3일 전 LA행 K22편. 자네가 수석 사무장이었지? 네, 맞습니다. 기내에서 승객 간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박 사무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경미한 접촉 사고였고. 경미한?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72세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게 경미한 사고인가? 박 사무장이 할 말을 잃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합니다. 자네는 그때 누구 편이었나? 고객님 편이었습니다. 어느 고객? 비즈니스석. VIP 고객님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자네는 VIP 편이었지. 돈 많이 낸 사람 편이었어. 박 사무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자네 20년 근무했지? 네, 회장님. 20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죄송합니다. 자네는 서비스가 뭔지 몰라. 진수가 돌아섭니다. 박 사무장을 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게 서비스가 아니야. 떨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게 서비스지.
박 사무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진수는 책상 위 서류를 꺼냅니다. 박민정 사무장 즉시 해고. 회장님, 나가보게. 박 사무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문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윤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박 사무장은 고개를 돌립니다. 강태윤이 회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5분 후 강태윤이 나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손에 든 서류, 영구 탑승 금지 통보서, 복도 끝에서 해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쥐고 있습니다. 나도 해고당하는 건가? 비서가 부릅니다. 강혜주 승무원님 들어가세요. 해주는 깊게 숨을 쉽니다. 문을 엽니다. 회장실.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해주는 그를 봅니다. 어르신? 등산복을 입은 그 노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수트를 입은 한진수 회장. 하지만 그 눈빛은 똑같습니다. 화장실 앞 54D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 해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어르신이 회장님이세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주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장님을, 민재 시아버님을.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해주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해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해주 앞에서 멈춥니다. 깊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해주는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사람 대접을 받았어. 해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진수는 말을 잇습니다. 11시간이었지. 인천에서 LA까지. 그 11시간 동안 자네는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해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 화장실 앞. 냄새나는 노인이었지. 낡은 등산복에 때 묻은 배낭. 하지만 자네 눈엔 내가 귀한 승객이었어. 해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수가 해주를 봅니다. 당연한 일? 네. 어르신은 누구보다 예의 바르셨고 불편해도 참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수는 쓰게 웃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박 사무장은 20년을 근무했지만 그 당연한 일을 몰랐어. 강 대표는 돈이 많았지만 그 당연한 예의를 몰랐어. 하지만 자네는 알고 있었지. 해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진수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앉게. 해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해주에게 건넵니다. 어린 민재를 안고 있는 젊은 진수의 모습입니다. 내 아들이야. 해주는 사진을 봅니다. 민재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민재는 내가 유일하게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아내마저 먼저 가고. 이제 민재밖에 없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네를 데려왔어.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해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난 믿을 수가 없었어. 자네가 진심인지 아니면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건지. 해주는 입술을 깨뭅니다. 진수는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지.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자네가 근무하는 비행기에 탔어.
위기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혜주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봅니다. 진수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자네는 진짜였어. 강 대표가 날 때렸을 때 자네는 나를 지켰지. 박 사무장이 날 무시할 때 자네는 나를 챙겼어. 그 모든 게 연기가 아니었어. 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알아. 자네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문을 엽니다. 밖에 민재가 서 있습니다. 혜주는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민재 씨. 민재가 혜주에게 달려옵니다. 두 손을 꽉 잡습니다. 혜주야,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시험을 하실 줄 몰랐어. 혜주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수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민재야. 민재가 아버지를 봅니다. 진수는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옳았다. 이 사람이면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겠구나.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진수는 혜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혜주 씨. 네, 회장님.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혜주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72년을 살며 가장 편안한 미소입니다. 내가 고맙지. 자네가 가르쳐줬어. 비행기 등급은 돈으로 나누지만 사람의 등급은 마음으로 나뉜다는 걸. 혜주와 민재가 포옹합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바라던 그런 사람을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갑니다. 푸른 하늘을 가릅니다. 진수는 그 비행기를 봅니다. 나는 오늘 배웠어. 진짜 1등석은 좌석 번호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일주일 후 한국항공 본사 대회의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진수가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과드리려 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잘못된 가치를 심어왔습니다. 돈 많이 낸 고객이 최고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모든 승객은 평등합니다. 1등석이든 이코노미석이든 비즈니스석이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존엄입니다. 진수는 혜주를 봅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혜주. 한 승무원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혜주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민재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주 씨. 뭐가요? 아버지를 바꿔줘서. 혜주는 환하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단상에서 진수가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제 아들 한민재와 강혜주 승무원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박수. 환호성. 혜주와 민재가 일어섭니다.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진수는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아이들. 1년 후. 서울 시내 한 웨딩홀. 오늘은 혜주와 민재의 결혼식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 하객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한국항공 직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승무원 동료들, 정비팀, 지상직 직원들. 모두가 혜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기실에서 혜주가 거울을 봅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메이크업은 은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장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 때문입니다. 혜주야, 준비됐어? 민재가 문을 두드립니다. 혜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을 봅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 사위 될 사람,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너무나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힘겹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허리 수술까지 받으시며 힘들게 살아오신 아버지. 가난했지만 항상 혜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주야,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평가받는 거야. 그 말을 혜주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그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식순이 시작됩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흐릅니다. 혜주는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걷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가 천천히 함께 가십니다. 진수 회장이 마련해드린 맞춤 정장을 입으신 아버지. 허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셨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혜주가 작게 묻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아빠가 이렇게 딸 손잡고 버질로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혜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버질로드 끝에 한진수 회장이 서 있습니다. 그는 혜주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합니다. 사돈어른, 따님 잘 부탁드립니다. 혜주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진수는 혜주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건넵니다. 민재야, 이 아이 잘 부탁한다. 민재가 혜주의 손을 받습니다. 네, 아버지. 평생 지키겠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진수가 손을 듭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놀랍니다. 진수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축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진수는 혜주를 봅니다. 1년 전 저는 이 아이를 시험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며느리감으로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낡은 등산복을 입고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1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건 이 아이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하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곳이었는지, 이 아이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진수는 혜주에게 다가갑니다. 혜주 씨. 네, 회장님. 아니, 아버님이라고 불러주게. 혜주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 진수는 혜주를 껴안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 자네가 우리 가문에 가르쳐준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바로 품격이었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품격.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혜주의 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닦으십니다. 진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혜주의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사돈어른. 네, 회장님. 따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혜주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걸 물려주셨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을요. 두 아버지가 손을 맞잡습니다. 하객들이 또다시 박수를 칩니다. 진수는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주례가 식을 이어갑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혜주와 민재가 마주봅니다. 신랑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민재가 혜주에게 다가갑니다. 베일을 들어 올립니다. 두 사람이 키스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진수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눈가가 촉촉합니다. 여보, 우리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원하던 그런 며느리를요. 피로 연장. 진수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하객들이 주목합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 한국항공의 서비스 정책이 바뀝니다. 이코노미석 좌석을 10% 넓히고 기내식 품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존중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항공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승무원 덕분입니다. 진수는 혜주를 봅니다. 그 승무원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비즈니스석 샴페인과 이코노미석 물 한 잔. 그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걸. 하객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앞으로 저희 항공사는 모든 승객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선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 혜주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혜주의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손을 들어 박수를 칩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녁.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진수, 민재, 혜주 그리고 혜주의 아버지. 네 사람이 남았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봅니다. 김포공항 방향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릅니다. 저 비행기 안에도 수백 명이 타고 있겠지. 혜주가 다가섭니다. 네, 아버님. 누군가는 1등석에, 누군가는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혜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수는 혜주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좌석 번호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아버님. 진짜 1등석은 마음에 있으니까요. 진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혜주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다가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 네, 사돈 어른.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합니다. 제가 변변히 해준 게 없어서. 진수는 혜주의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께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요. 그게 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겁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함께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3개월 후. 인천발 LA행 K22편. 혜주가 다시 승무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결혼 후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복귀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코노미석 담당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좌석이 넓어졌습니다. 기내식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무장이 조회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모든 승객은 귀합니다. 1등석이든 이코노미석이든 우리는 모두를 존중합니다. 비행이 시작됩니다. 혜주는 통로를 걸으며 승객들을 챙깁니다. 54D석. 이코노미 맨 뒷자리입니다. 젊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배낭여행객처럼 보입니다. 혜주가 다가갑니다. 고객님, 좌석 불편하시죠? 담요 드릴까요? 젊은이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혜주는 환하게 웃습니다. 11시간 긴 여정인데 편안히 가세요. 젊은이는 혜주의 뒷모습을 봅니다. 와, 이코노미석인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네. 혜주는 계속 승객들을 돕습니다. 노부부에게 담요를 챙겨주고, 아이 엄마에게 기저귀 가리대 위치를 알려주고, 화장실 앞 승객에게 귀마개를 건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작아집니다. 혜주는 그 풍경을 봅니다. 1년 전 이 하늘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한 노인과의 만남.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버님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님께 배운 것들 여기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계신 아버지도 떠오릅니다. 회장님이 빚을 모두 갚아주시고 좋은 병원에서 재활치료까지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푸른 하늘, 끝없는 지평선. 혜주는 미소 짓습니다. 이곳에선 모두가 평등해요. 그리고 저는 그 평등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비행기 좌석 등급은 돈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사람의 등급은 마음의 품격으로 나뉩니다. 3만 피트 상공, 11시간의 시험. 그 끝에서 한 회장은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여인은 증명했습니다. 진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오늘도 하늘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좁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